포토샵 네 번째 복습. 오늘은 벡터 이미지를 쓰는 패스를 배울 거예요. 자, 패스 선택하고, 패스는 여기 있는 펜 툴을 사용을 하는데 펜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 위에 왼쪽 위에 있는 옵션 중에 눌러보면 패스 쉐이프가 있는데 패스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인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같이 배웠듯이 컴바인 쉐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이프, 얘가 있는데, 이거는 컴바인은 외곽선,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할 때 패스를 선택할 때 쓰는 거고, 얘는 패스에서 빠지는, 선택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컴바인 쉐이프를 한번 눌러봅시다. 눌러보고 수업에서 했듯이 하트를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컨버트 포인트 툴을 클릭을 하면 여기 하나가 쓸데없는 게 있어서 아까 세 개를 다시 맞춰놨어요. 그렇게 해서 패스를 그리는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워크 패스라는 게 있죠. 작업 패스. 그걸 쓰라고 그랬어.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워크 패스는 쓰다가 다른 작업을 하다 다시 들어와서 다시 패스를 할 때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워크 패스로 되어 있으면 더블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패스를 새로 만들 때는 여기 새로 만들기 눌러서 새로 만들어야 해요. 자, 하트를 어떻게 한다? 조정 도구를 이용해서 쫙 이렇게 늘려주면 얘가 모양이 잡힌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거 본 것처럼 이쪽으로는 둥근데 이쪽으로는 너무 각도가 가파르죠. 그래서 여기도 좀 맞춰봤으면 해서 쭉 이렇게 당겨서 왼쪽을 맞췄는데 왼쪽이 동글동글하게 맞았죠. 그죠? 보기가 괜찮게 나왔는데, 얘를 잡아 당기면 이렇게 양쪽으로 팔을 뻗어서 이쪽은, 반대쪽은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손을 한번 뗐다가 다시 움직이면, 그때는 두 개를 따로 움직일 수가 있다. 각각.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라고 그랬고,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오른쪽은 크고 왼쪽은 작아요. 약간 균형이 안 맞죠? 그럴 때는 이렇게 커서를 조절점에 갖다 대고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그 점이 움직여요.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도 중심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중심을 살짝 맞춰줄까요? 중심을 딱 맞춰주면 하트가 됐어요. 다 해봤죠? 이랬을 때 오른쪽에 보면 하트 모양이 흰색으로 돼 있고, 바깥쪽이, 썸네일을 볼 때 바깥쪽이 회색이에요. 이렇게 흰색인 부분이 선택이 된 부분이고, 바깥에 회색 부분이 선택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패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든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 다 해봤듯이 우리 빨간색으로 바꿔볼까? 빨간색으로 바꾸고, 첫 번째 옵션을 누르면 이 전경색대로 이 패스가 칠해져요. 그 다음에 컨트롤 Z 눌러서 들어가고, 두 번째는 패스대로 선이 그어지죠. 그죠? 선이 그어져요. 근데 이 선은 두께를 바꾸고 뭐 할 수가 있는데, 두께를 바꾸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확인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아이고, 패스. 여기 옵션을 눌러보면 스트로크 패스라고 있어요. 패스가 획이에요. 그 테두리가 획이에요. 스트로크가.
그거 보면 여기는 펜슬로 돼 있고 그 밑에 브러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펜슬, 지금 현재 상황은 펜슬의 옵션을 따르는구나 얘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펜슬 옵션을 한번 볼까? 자, 여기 붓 있는데 펜슬이 있는데 거기서 펜슬을 보니까 두께가 2짜리네. 2짜리 했어요. 그래서 두께를 한번 더 크게 해볼까? 이렇게 크게 해보고 그런 상황에서 21짜리죠, 그죠? 그리고 펜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게 붓일 텐데 펜슬로 이게 되는지 펜슬로 되나? 지금 여기 보니까 단풍 무늬가 있는데 이게 한번 펜슬로 되나 볼까요? 자, 얘를 선택하고 클릭. 보다시피 패스에 따라서 그 펜슬의 옵션이 그대로 작용을 해요. 네. 그러면 펜슬 말고 다른 건 안 되나 볼까요? 여기 보면 선택하고 누르면 지우개로 한번 해볼까? 지우개. 오케이. 지워졌네. 그죠? 자, 지우개가 너무 셌어. 그럼 지우개 옵션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우개 두께가 얼마다? 150. 너무 크다. 150을 좀 줄여서 이렇게 해서 한번 톤을 그어봅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져요. 이런 식으로 패스를 만들면 선을 그을 수도 있고 채워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선택형이 돼. 네, 지금 누르니까 선택형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선택 영역이 됐는데 포토샵에서 선택 영역은 항상 뭐든지 선택 영역이 있을 때 선택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딜리트 지우기를 한번 눌러보니까 어떻게 됐죠? 안쪽이 지워졌죠. 안쪽이 지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왜 투명하죠? 여기는 보다시피 레이어가 배경 레이어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하얗게 하고 싶다 그러면 레이어 하나 만들고 지금 밑에 있는 색깔을 한번 흰색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편집에서 채우기에서 화이트로 딱 채워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구조로 해서 내가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죠? 클릭을 자꾸 하니까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얘가 뱅글뱅글 도네. 자, 그러니까 패스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스는 굉장히 편리한데 예를 들면 나 이 패스가 있는데 일부분 요 왼쪽에 조그맣고 똑같이 생긴 그런 어떤 패스를 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하고 얘를 하나는 원래 유지를 해야 되니까 항상 원본 유지해요. 얘를 크기를 줄이려고 해. 그러면 패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런 조절점들이 막 나오는데 모양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줄이려면 Shift를 누르고 쫙 당기면 모양이 똑같아져. 그렇게 해서 다시 내가 여기다가 위치하고 싶다 그래서 OK 엔터 치면 그대로 유지가 돼. 아까처럼 그래도 단풍으로 잠깐만 여기 빨간색으로 단풍으로 한번 지금 단풍이 아니라 좀 전에 저걸로 지우개로 바꿨죠 참. 단풍 다시 할 수 있도록 펜슬로 한번 다시 오케이 하고 한번 그어볼까? 이렇게 그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우개가 또 바뀌었구나. 자, 알아야 되는 거는 펜 툴을 선택하고 패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할 때는 여기서 컴바인을 하고, 선택한 거에 있어서 뺄 경우에는 subtract로 해서 만들면 뺄 수 있다. 그거 기억하고, 그리고 패스도 이렇게 저장해 갖고 우리가 크기도 줄일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크기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우리가 크기를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했죠? 여기서 컨버트 툴 이용해서 얘는 패스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항상 뭔가 이거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아까 했던 거에서 다시 한번 복사해갖고 이거 한번 변형 한번 시켜볼까요? 복사한 거, 이번엔 복사한 거예요. 봐서 변형을 하고 싶다. 난 이런 모양의 뭔가 다른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새로운 것이 가능.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은 패스는 저장을 해도 사라지지 않고, 패스는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아주 작기 때문에 또 1000개까지 딱 그릴 수가 있어요. 1000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중요한 게 뭐라고? 한번 이렇게 손을 뺀 다음에는, 손을 띄고 나서 다시 움직이면 이게 각자 따로 논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아주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또 한번 이렇게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패스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구글 로고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 이 구글 로고 사이즈를 보면 굉장히 작아요. 지금 100%가 이만한데,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글씨가 깨지죠. 이럴 때 우리 패스를 이용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걸 똑같이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지금 이게 800% 사이즈인데, 한번 자 만들어 봅시다. 저 패스는 먼저 하나 만든다고 했죠. 이렇게. 그리고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 이런 경우도 글씨를 이렇게 여러 개 쓰게 되면 글씨 하나하나 따로따로 쓰는 게 좋아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뭐 같이 한 번에 하게 되면 잘못하면 선택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GO 두 글자를 먼저 우리가 이제 따볼 텐데, 두 글자의 차이는, G자는 외곽선만 있죠. 그죠? 근데 O자는 외곽선하고 내부에 빼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할까? 자, 이때 이 조절점은 많이 찍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적게 찍는 게 좋을까?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 조절점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적으면 적을수록. 그리고 외곽선은 꼭 어떤 옵션으로 해야 된다? 여기 컴바인. 항상 컴바인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해주고, 그 다음에 컨버트 툴 해서 얘를 살짝 조정을 해서 그림을 만들어 볼까요? 이 위쪽 부분 살짝 맞추는데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컨트롤 눌러서 살짝 이렇게 위치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쪽을 맞췄더니만 밑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눌러서 맞춰주는데, 이 각도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온폭 폭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폭 살짝 튀어나오죠. 그죠? 그래서 항상 얘는 처음 뻗을 때와 같이 수직으로 뻗어줘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모양이 잘 나와요. 자, 그리고 살짝 저쪽을 이미 맞췄기 때문에 이쪽은 이 정도만 빼고 여기를 쭉 뽑아서
모양을 잡아줘요. 수직으로. 수평이지, 수평. 똑같이. 네, 그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맞춰주는데 위치 좀 안 좋으니까 살짝 옮겨서 이렇게 맞춰주는데, 지금 예민한 사람들은 봤겠지만, 지금 이 선이 우리 지금 이 이 네모칸들이 뭐라 그러죠? 네모칸들 픽셀이라고 그러죠. 근데 보면 자, 선이 픽셀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픽셀 하나가 아니라 픽셀을 하나하나, 이 이미지는 픽셀 하나로만, 그 픽셀이 제일 작은 단위인데 지금 패스로 그었을 때는 픽셀을 이렇게 반씩 자르기도 하고 일부분만 가르기도 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정밀한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쫙 맞춰주고, 그럼 거의 비슷하게 맞았는데 이쪽 부분이 너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얘는 거의 맞았는데 이쪽 부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다 맞았는데 맞추기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우측 버튼 눌러서 앵커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서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아주 쉽게 모양도 또 아주 동글동글하게 그 각도도 유지하면서 얘가 맞춰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익숙해지면 정말 금방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 이 패스와 관련된 어떤 내용이 다른 책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복잡하고 왠지 좀 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막 설명이 돼 있어요, 보통. 그래서 특히 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냐면 지금 내가 하는 방식하고 다른 책이나 뭐 이런 교재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보면 패스를 하나씩 그려가면서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되게 좀 뭐랄까 불편하고 무슨 하다가 막 마음대로 안 되고 막 머리를 써야 되고 해서 패스를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처럼 이렇게 패스를 만들어주고 내가 필요한 그 앵커 포인트, 그 조절점을 먼저 다 이렇게 찍어놓고 작업을 하는 게 이렇게 져서 마무리 해놓고 작업하는 게 편리하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외곽선은 이렇게 해서 지금 컴바인 모드로 해갖고, 컴바인 모드로 해서 만들어주죠. 이렇게. 원이니까 금방 돼요. 아주 쉬워. 원은, 사실 원은 점 2개로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내릴까? 이 정도로 합시다. 자, 그리고 조금 둥글어 보이게 쭉 빼고, 여기도 포인트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이 딱 각이 지거나 톡 튀어나오거나 쏙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돼서 여기 포인트를 만들어서는 조금씩은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 외곽선이 됐죠. 동그라미가 선택됐죠. 여기 보면 있듯이. 근데 이번엔 이 안쪽을 선택해서 빼야 되죠. 그죠? 빼야 될 때는 어떻게 한다? 페인트에서 subtract 해서 빼주는 거예요. 자,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 subtract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깥에 외곽선까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얘가 선택이 그것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안쪽으로 빼야 될 때는 이렇게 나갔다가
패스를 선택하지 않았다가 다시 작업하기 위해선 여기 패스를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된 다음에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미지가 너무 작아요. 3200%, 32배를 확대했을 때나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여기다 뭐 색을 채울 건데 색을 채우게 되면 결국 픽셀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깨져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좀 작게 선택하고 두 글자만 선택하고 픽셀 수를 늘려서 한번 이미지 자체를 좀 키워볼게요. 자, 이미지 사이즈에서 98픽셀밖에 안 돼. 그러니까 2000픽셀. 아이고, 그리고 잠깐만, 실수했네. 2000픽셀로 키울 때 지금 비율에 맞게 같이 비율에 확대가 돼야 되는데 여기 constraint 프로포티션을 갖다가 눌러야지 이게 링크가 걸리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모양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보다시피 지금 이게 100%야. 100%인데 너무 작은 이미지를 가지고 입자만 키웠기 때문에 깨끗하지가 않죠. 뭐 귀태기가 막 이렇게 계단이 막 엄청 심한데 자, 이거를 마술과 같이 패스를 한번 써서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먼저 여기 색깔을 똑같은 걸 칠해야 되니까 스포이드 선택해서 콕 찌르면 이 색깔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칠해줄 거예요. 아, 이 인덱스 컬러라고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알 건 없는데 뭔가 자, G를 선택해서 딱 써줬어요. 자, 그 다음에 O를 선택해서 이번엔 빨강색 해서 딱 넣었어요. 좀 모양이 너무 그 작은 걸로 해갖고 울퉁불퉁하게 되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 깨끗하죠, 그죠? 상당히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뭐 가지고 확대를 막 해갖고 무조건 그냥 입자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패스를 따가지고 테두리까지 다 점검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채워 넣었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다시 복제가 가능하다 하는 건데 아까 다른 교재나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패스를 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 이런 식이에요. 클릭을 했어. 하고 어딘가 내가 원하는 데 간 다음에 쭉 당겨서 뒤쪽을 맞춰줘. 돌아온 길을 항상 살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눌러서 아, 아니 너무 빼서 이쪽 너무 빼니까 이게 새로 해갖고 얘를 아무리 잘해도 이쪽 모양은 안 잡히죠. 그럼 또 가갖고 얘를 또 어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중에 좌절하고 아 나 패스 너무 어려운 거야 말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가 항상 이제 작업을 하듯이 처음에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컨버트 툴을 이용해서 먼저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컨버트 툴을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주면 그런 일이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네. 그러면 너무 크죠? 너무 컸어. 자,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만져도 아까처럼 막 뭐가 찍히고
물론 뭐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뭐 이러면서 막 그리고 빼고 뭐 하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머리 아프게 그렇게 할 일이 뭐 있어. 이렇게 다 뽑아놓고 찍어놓고 그리고 나중에 분업하듯이 하나하나 따로 하면 편리한데 그리고 금방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패스는 이렇게 한 번에 다 앵커 포인트라고 그랬죠 아까 앵커 포인트를 하나씩 다 먼저 찍어 놓은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컨버트 툴로 작업을 하면서 위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 넣어서 옮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굉장히 쉽다. 아까 여기도 봤지만 지금 여기 어떻게 됐죠? 이쪽 오른쪽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외곽선을 하는데 뭘로 지금 했죠? 마지막에 서브스트랙트로 했어요. 이렇게 그럴 때는 여기 봐도 알죠? 선택한 부분이 흰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얘는 선택을 한 부분이 반대야, 반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과 달리 반대야. 자, 이렇게 바깥쪽에 색이 칠해지죠, 그죠? 그랬을 때, 어렵게 이걸 패스를 만들었는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반대로 했어. 그러면 그거를 다시 그려야 되면 너무 가혹하죠, 그죠? 그럴 때 다시 서브스트랙트를 컴바인으로 서브스트랙트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패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 컨버트 툴 꺾기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활성화시켜줘. 이 점들이 다 보이게끔. 그 다음에 펜 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컴바인으로 바꾸면 오른쪽 보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모양이 돼요. 그 다음에 작업하는 건 뭐 상관이 없죠. 이렇게 작업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작업하는 거 선택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번 색깔을 입혀볼까?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돼. 패스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주의할 게 뭐냐면 요거 O자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안쪽을 선택해서 이거를 보니까 저쪽 썸네일 봐도 알겠지만 안쪽이 컴바인이네? 왜 컴바인이 됐을까? 이상하네. 자, 얘는 서브스트랙트가 맞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안쪽. 패스 안쪽. 얘는 맞죠? 서브스트랙트로 됐죠, 그죠? 이거를 만약에 컴바인으로 내가 바꿔. 네. 그리고 꼭 이렇게 풀어줘야 돼. 풀어줬다가 나가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얘가 같이 움직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자,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어 놓고 이번에 한번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두 개를 할 때 컨버트 툴을 이용해서 바깥쪽 외곽선을 선택을 해서 보면 외곽선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컴바인으로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서브스트랙트로 바꾸니까 벌써 탁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내부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서브스트랙트로 되어 있죠. 이거를 컴바인으로 바꾸고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바꿀 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거는 외부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바꿨죠. 바꾸고 다시 뭐 얘를 바꾼다거나 할 때 꼭 이렇게 좀 나갔다가 들어가야지 실수가 없어요. 네, 나갔다 들어와야지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선택이 된다는 거 꼭 주의를 하고 자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반대로 우리가 작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
그 패스는 항상 저장을 해주고 이걸 명심해 주면 여러분들이 이 패스를 하게 되면 일러스트레이터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패스 연습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